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마이크도 테스트할 겸 최초로 마이크를 한번 사용해 봅니다. 이게 PC와 연결해서 뭐 휴대폰이나 어떻게든 간에 처음으로 마이크를 한번 테스트해 볼 겸 해가지고 지금 가장 지금 정치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당 대표께서 지금 구속적부 구속영장 이게 적부심을 구속영장이 적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마 내일 새벽쯤 늦게 좀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입니다. 이게 객관적이고 양 정당을 둘 다 저는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많은 우리 국민들도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이기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양심에 맞게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좀 법률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봐야지 정치인들 지금 좌측이나 우측에 치우쳐져 있는 정치 세력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시하고 관심을 표명하지 않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한쪽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정권 세력들에 치우쳐 가지고는 이 나라가 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어떤 중립적인 국민들이 맞는 방향,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기보다는 치우친 양대 정치 세력의 말을 따르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치우친 의견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국민들 때문에 그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어떤 정의감이나 이런 판단 기준이 없이 특정한 세력이나 조직이나 사람의 얽매여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을 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볍게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속영장인데 구속영장에서 원래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것은 당연히 전제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없으면 구속이 되겠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근데 주거가 있다 그러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주거는 일정한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도 구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떠나서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각자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은 구속을 시켜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보면은 증거를 인멸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사법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망해버리면 이 역시도 사법방해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법 절차가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구속을 시켜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여기 보면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또한 죄를 범하였다고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범죄가 좀 무겁고 죄질이 나빠야지 경미한 범죄로 이렇게 구속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담당 영장 그 판사가 약간 그래도 다행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판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송을 계속 들어보면 이제 영장 발부의 기본 원칙에서 정치인 같은 경우는 죽어도 있고 도망할 염려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도망갈 수도 없고 유명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부분이 증거를 인멸할 때라고 하는데, 그러면 증거를 인멸할 때,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럴 때는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떤 그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 단서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그동안에 뭐 증인이라든가 증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영장에 첨부해 가지고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한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이 자백을 먼저 해야만이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그럽니다. 증거에 대해서도 제시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시된 증거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백을 할 때 이때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물론 이제 이 보통 지능범죄라고 그러죠. 정치범이나 경제범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치범, 경제와도 연결이 돼 있겠죠. 뇌물이나 이 배임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 직접적인 어떤 돈을 주고받는 거라든가 이러한 관계들을 이렇게 남기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인의 증언이라든가 정황 증거 이런 걸 바탕으로 수사를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증인들의 자백, 증인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목격자도 있겠지만은 공범인 경우도 있겠죠. 그 증언들의 자백과 또한 그 증언한 사람들의 자백을 증거해주는 증거가 있겠죠. 그 증거가 있으니까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이번 재판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의 바탕으로 증인이 자백을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또 자백의 신빙성이나 이런 거를 이게 법관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신빙성에 대해서 이 증거는 믿을만하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증거로 삼을 수가 있을 것인데, 어떤 그러한 증언들과 반대되는 어떤 범죄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범죄 전후 상황, 그 다음에 최근까지도 어떤 행위들을 봐가지고 어떤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전에 지금 정치인들을 풀어줬을 때는 그 사람이 자백을 하고 또 자백에 맞는 증거가 확실하고 그랬을 경우에만은 석방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약간 구속될 가능성이 거의 한 99%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자백을 한다 하더라도 자백 배제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더라도 이 자백만 가지고는 또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은 뭐 자백을 하지 않더라도 그게 범죄를 혐의를 인정하겠지만, 직접 자백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정황 증거만으로도 그 자백이 진실하다, 신빙할 수 있다라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증거로 채택해서 유죄를 판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뭐 특정한 당을 언급하면 좀 그게 치우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검사들이 압박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수사를 받게 되면은 누구나 자기가 범한 범죄에 대해서 부인을 하겠죠. 부인을 하기 쉽겠죠. 그러면 수사로서 압박을 한다 그러면 이게 옛날처럼 뭐 고문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다라는 상황 속에서 누가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증거라든가 증인의 증언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그 부인하는 말들에 대해서 그 말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나 아니면 증언들을 이렇게 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제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이러한 증거 제시나 압박,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도 보면
약간 이 고문과 폭행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그러한 그 압박이 있습니다. 자백에 대한 압박.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도 범죄에 대해서 시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형의 감경 순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장량강겨 형사소송법 이렇게 있으면 쭉 보면은 이제 형의 양정, 형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을 정하는 양형이 좁고 보면은 이게 재량이 있는 것이죠. 범행의 연령, 성별,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화 있지 않습니까? 범행 후 정화. 그 다음에 자수자복, 자수자복 51조, 이건 52조, 이건 이제 달라졌죠. 이제 범행 후 정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참작해가지고 판사의 자유재량으로 형을 정하는데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범행의 정황 속에 수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게 많이 참조가 되겠죠. 자백을 하고 그 다음에 개전이 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여기에 형을 가중 강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본조에 의한 가중을 하고 또 34조 2항에 의한 가중을 하면서 누범도 가중하고 법률상 강경을 합니다. 법률상 이렇게 강경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게 해당하면 강경해주는 그러한 감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강경하는 그러한 강경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 용어도 너무 이 법률 서적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용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대충 이렇게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적 강경과 의무적 강경이 있죠. 이게 법률에 정해져 있으면 무조건 강경하는 거. 그 다음에 의무적 강경은 강경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강경해야 한다, 강경한다라고 정해져 있고 그게 필요적 강경이고, 강경할 수 있다라가 의무적 강경입니다. 그것은 판사의 재량입니다. 그 다음에 경합범을 가중하고 장량 강경, 이것은 판사가 봐가지고 자기가 한번 강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강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이게 양형에도 재량이 있지만 마지막에 법정형 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장량 강경까지 한 것이 법정형에 의한 그런 어떤 형의 이 범위고 그 안에서 양형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 선고유예나 기타 여러 가지 집행유예, 또 뭐 다른 게 있는데 일단 찾기가 좀 그렇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감경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에 있는 이 법 규정 56조에 가진 강경할 때는 뭐 판사가 의무대로 만약에 뭐 징역 5년인데 4년으로 강경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여기는 무조건 2분의 1씩 가중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고 그 안에서 여기를 정하기 때문에 장량 강경, 판사가 생각해서 자백을 하고 보면은 범죄 혐의 자백을 하고 수사에 협조를 했을 경우에는 장량 강경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년형을 10년으로 강경해가지고 그 안에서 10년 안에서 이렇게 판사가 또 양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봐가지고 그러니까 양정을 할 때도 상당히 재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범죄인들은 가면은 자백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조폭 같은 경우들이 자백을 많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에 들어가면은 그러한 경우는 이미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교도소라든가 아니면 재판을 뭐 동료들이나 선후배들이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결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나 수사에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받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백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사를 받다 보면 검찰에 들어가기 전과 후가 사람이 180도 달라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실체적인 뭐 이렇게 증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확보된 증인들의 증언이나 이런 거를 듣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그게 이제 자기의 범죄를 또 이렇게 형을 줄이기 위해서 자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이 잘못하면은 자기가 자백이라든가 자기 범죄라든가 다른 사람 범죄에 대해 자백을 안 하면 그 범죄에 대해서 뒤집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면은 팩트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가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 말의 신빙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하고 대질 신문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보면 신빙성이 사라지게 되면 재판에서 결국에는 자기한테 불리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증인들과의 말도 이렇게 맞는 게 좋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범죄인이 그 범죄를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에 들어가서 자백을 하면은 그게 고문과 협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어떤 고문과 협박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인 법 규정에 의해서, 양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 재판에 관한 절차,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부인하다 자백을 하면 말이 바뀌었다, 왔다 갔다 한다, 신빙성이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를 부인하다가 자백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논리적인 겁니다. 이렇게 자백한다 해서 이 검사가 뭐 과잉 수사를 하거나 검사가 압박해갖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법 절차의 압박을 받아서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검사가 이렇게 압박을 하면 그 검사가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기타 어떤 압박이 뭐 범죄가 된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런 거는 좀 드물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 범죄를 눈 감아주는 경우는 그래도 좀 뭐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댈 수 있겠지만은, 범죄인이 아닌데 억지로 그걸 범죄를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경우는 쉽게 증거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날 뿐더러 그러한 경우들은 지금 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데, 지금 사회가 마치 뭐 7, 80년, 뭐 5, 60년도에 어떤 그 수사기관의 고문과 협박, 폭행, 뭐 기타 이 조작, 그러한 시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리 검사의 독립체 원칙이라 하지만은 검사들도 자기의 어떤 책임질 일, 불법적인 일을 감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생각했을 때 보면은 거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리라고 구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아마 이 검찰에서는 처음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 국정감사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올 초 거의 아니면 1년 전부터도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국정감사 때도 이러한 발언을 했을 때 그때 송경호 중수부장하고 그 다음에 이원석 뭐 검찰청장 이분들이 하는 얘기들 너무나 자신이 있었고 결국은 이렇게 뭐 차차 밝혀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재판에서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끔가다 증거도 없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재판장 안에 들어가 봐야 증거가 제시되고 현출되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증거 있다 없다라고 말을 해서는 또 안 됩니다. 만약에 증거도 없이 그런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행여나 어떤 증거 관련된 얘기들이 자기들한테 전해져 오거나 하면은 재판정 외에 증거가 나오면은 바로 검사들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이렇게 따지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재판정에 제시해야 할 증거를 검사가 제시 안 하면은 이게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 말은 전혀 논리가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의 표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국정감사 할 때
그때 검찰청장과 중수부장이 아니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이었겠죠. 그분들이 얼굴에 자신감이 있었고, 살짝 보면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을 약간 비웃는 그런 표정도 봤었습니다. 그때 제가 택시를 타고 가면서 한참 그게 이제 이슈가 되어 있을 때 택시 기사분께서 이제 그런 말 하길래 국정감사 그때 보셨냐고 얘기하니까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의 그 표정이나 얘기하는 거 혹시 보셨냐고, 자신감 있지 않더냐고, 그 말은 결국에는 증거는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도 대체나 그런 것 같다라고 그때 수긍을 하셨습니다. 아마 제 말대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위에 나중에 도대체 무엇이 민주주의 위기인가, 법에서 중요한 게 이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 절차에 이렇게 방해하지 않는 것, 협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면 이제 제가 좀 봐가지고 책을 좀 보면서 헌법 책을 좀 보든지 뭐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 정치 편향적인 일개 정당을 지지하는 정당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당이 너무 개변이 많고 객관성이 떨어지고 정치의 어떤 자기들의 권력 유지 쪽, 그다음에 그 특정 지지층들의 의지하는, 국민 전체에 의지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개변과 선동에 상당히 집착한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국민 전체 입장과 정의와 그다음에 객관성, 법적 객관성, 또 합리성, 상식의 바탕을 두는 그러한 이야기들을